사람이 대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특급 주령, 대지에서 태어났지만 조고의 외형은 화산의 모습에 더 가까웠고 사용하는 술식들도 대부분 화산과 관련된 모습이죠. 고조 사토루가 조고를 처음 봤을 때 후지산? 이라고 반문하기도 했어요. 조고의 성격은 머리 모양처럼 말 그대로 활화산과 같은 다혈질로 그려지는데요. 실제로 전투 중일 때나 일상 대화에서 흥분하게 된다면 머리 위에 달린 화산 모양의 구멍에서 용암이 뿜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대지에서 태어난 주령이라는 설정과는 다소 다르게 화산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더 가까운 인물이에요. 조고는 특급 주령답게 인간을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특히 자신을 무시하는 고조 사토루를 싫어합니다. 조고의 전투는 높은 화력과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육탄전과 불과 열기를 다루는 술식에서 나오는 파괴력과 살상력이 특징이에요. 주위의 인간들의 손도 대지 않고 오로지 열기만으로 불태우거나 화구를 생성해 분화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특히 살상력이 돋보이죠. 공식적으로 주술회전의 작가가 특급 주령의 대장 마이토와 동격의 특별함과 강력함을 가진 주령이라고 알렸습니다만 조고가 사용하는 술식의 이름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술의 전성시대였던 헤이안 시대 때부터 최강자라 칭해지는 저주의 왕 스쿠나, 그의 사후에 20개의 손가락에 스쿠나의 혼을 나누어 담았고 이를 파괴할 수단이 없었던 주술사들은 그 손가락들을 특급 주물로 분류하고 봉인시켜 각지로 흩어놓았는데요. 게토가 넌지시 일러주는 조고의 강함은 스쿠나의 손가락 8-9개 정도에 필적하는 높은 전투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특급 주령들 중에서 수장인 마이토를 제외한다면 가장 높은 전투력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높은 공격력에 비견될 만큼 속도도 매우 빠른데 제닌가의 26대 당주 최속을 자랑하는 주술사였던 나오비토의 움직임을 본 다곤이 조고보다도 빠르다고 하며 특급 주령 일당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력을 가졌기에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던 것 아닐까 합니다. 설정상 특급 주령 중에서도 최상위 레벨이며 네로라 하는 작중 등장 인물들 중에서도 상위권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뛰어난데요. 하지만 강력한 그의 설정과는 달리 조고는 첫 등장부터 독단적으로 고조 사토루를 기습했지만 제대로 당해버렸고 같은 특급 주령 하나미의 도움으로 머리만 남은 채 겨우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작중에서도 하필 조고와 맞붙은 두 명의 상대가 세계관 최강자들인 고조 사토루, 료멘 스쿠나였던지라 압도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줘 저평가받기도 하는 주령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령으로서의 대의와 긍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서 기존의 인간들은 감정을 숨기는 가짜로 치부했고 순수하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태어난 주령이야말로 순수한 인간이라 여기며 세상의 모든 인간을 없애 주령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주저사였던 게토 스구로와 동맹을 맺게 된 것이었죠. 료멘 스쿠나의 힘을 확인한 마이토가 스쿠나를 부활시키는데 집중하자고 제안하자 스쿠나가 부활하게 되면 본인들이 제거당할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로 인해 인간의 시대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주령이 인간들에 위해 설 수 있다면 상관없다며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쿠나가 아군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마지막에 써있는 게 주령이기만 하면 상관없다며 자신의 죽음마저 어느 정도 각오한 듯이 밝히는 모습에서 제대로 그의 성격과 목적의식을 알 수 있었죠. 고조와 료멘 스쿠나와 맞붙어서 그렇지 실제로 시부야에서 조고는 주술사들을 급습하여 반격할 틈도 없이 제압했고 나나미 켄토, 마키, 나오비토를 불태워버리며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쿠나의 기운을 감지하고 이동하여 미미코와 나나코가 이타도리에게 손가락을 먹인 걸 확인하고는 자신이 가져온 손가락 10개를 더해 기절한 이타도리에게 먹이고 스쿠나가 몸에 주도권을 쥐게 만들며 일시적이나마 저주이왕 스쿠나를 깨우는데 성공하죠. 깨어난 스쿠나는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공격을 맞추면 시부야의 인간을 몰살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조고는 진지하게 싸움에 임하는데요. 스쿠나와 대결하게 되었을 때 무엇 하나 자신이 우세하지 않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령의 미래를 위해 대결을 피하지 않았고 정면 승부로 덤빈 것이었죠. 이때 자신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스쿠나와의 싸움에 응하긴 했지만 영역 싸움에서 당연히 밀릴 걸 알고 있기에 영역 전개조차 쓰지 않았고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에 스쿠나에게 무력하게 패배하는데요. 스쿠나조차 조고와의 전투를 마무리 지으며 1000년 전의 적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싸웠던 것들 중에서는 강한 편이었다는 칭찬을 조고에게 선사했고 조고는 눈물을 흘리며 소멸하게 됩니다. 스쿠나와의 전투에서 사용하지 못한 조고의 영역 전개는 개관 처리산이라 불리는데요. 용암이 들끓는 화산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통의 주술사라면 영역에 들어오자마자 불타버릴 정도로 강력한 영역이었죠. 고조 사토루의 무한을 뚫기 위해 필중 효과를 가진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처음 등장한 개관 처리산이었지만 상대가 상대였던지라 고조 사토루의 영역 전개 무량공처에 허탈하게 밀려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조고는 고조 사토루와의 전투에서 살아남았으며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스쿠나조차 조고의 강함을 인정하는 등 작중 최강자의 반열에는 들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웬만한 실력의 주술사로는 조고와 싸움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사실상 현재까지 등장한 순수주령 중에서는 가장 강하다는 인물이 조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특급 주령 조고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